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주인 제주반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는 사실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는 그런 종목은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부각되고 있죠. 특히 딥시크 이슈 이후에 이제 중저가 반도체가 조명을 받으면서 말 그대로 반도체 시장 캐파 확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그리고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종목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제주반도체가 일단은 어떤 사업 내용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보고 저가 반도체가 왜 반격에 나서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기업 설명을 한번 보시면 휴대폰 등 모바일 응용기기에 적용되는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제조 생산 라인을 보유하지 않고 전문 파운드리 회사에 위탁 생산하는 업체다라는 거고요. 통신 장비와 사물 인터넷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인 멀티칩 패키지에 주력하고 있고, 매출 중에 낸드 MCP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전체적인 사업 영역은 굉장히 무난하고 상당히 일반적인 반도체 제조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AI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고가 반도체가 상당히 날아갈 때 동사는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죠. 시장에서도 중저가 반도체주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주반도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로우 파워 디램이라고 돼 있네요. 반도체는 전력 소유 효율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제품을 보면 MCP D램, 플래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C램 돼 있죠. 로우 파워 D램, 그다음에 커머디티 D램,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그다음에 C램 등등인데 이런 거 이제 한번 뭐 눌러 보셔도 되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D램과 메모리 반도체 라인들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이라든지 뭐 이런 GPU 이렇게 특별한 최근에 주목받았던 게 아니고 일반적인 중저가 반도체들을 생산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저가 반도체가 주목받는 이유는 두 가지 들 수 있겠죠. 네, 첫 번째는 딥시크가 이제 비용을 훨씬 더 덜 쓰고 오픈 AI에 이제 챗 GPT와 비슷한 성능을 낸다라는 기사가 뜬 다음에 이제 중저가 반도체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적인 고가 반도체 투자보다는 중저가 반도체로도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네? 라는 이제 시각이 형성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가 반도체 라인이 죽냐? 그렇진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양자 컴퓨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가 쓰이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라고 해서 꼭 고가 반도체를 써야 된다는 거 아니다라는 거지, 이제 고가 반도체 시장이 죽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고가 반도체가 주로 쓰이고 저가 반도체가 주로 쓰이는 라인들이 형성이 각각 될 거라는 거죠. 이 말은 뭐다?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시장의 전체적인 캐파 확장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딥시크 관련해서 제주반도체를 비롯한 중저가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거는 역시 이제 반도체주 전반에 긍정적인 이슈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반도체를 많이 말씀드릴 때 또 주로 주목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전장 차량에는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차량용 반도체에는 보통 중저가 반도체가 많이 쓰여요. 왜 그럴까? 차량용 반도체는 다른 산업과는 다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일단은 고성능으로 작동되는 것도 좋겠지만 안전한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차량용 반도체 하나가 잘못 작동했을 때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목숨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반복 작동을 하는 내구성이 높은 반도체가 많이 쓰이고 그게 중저가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가 한 2, 3년 전에 차량 반도체 시장 진출한다고 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로 묶였죠. 물론 이제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계속 저가 반도체가 쓰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만 차량용 반도체가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중저가 반도체의 입지는 그만큼 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양자 컴퓨터나 이제 뭐 이런 챗봇 이런 훈련에는 굉장히 이제 고성능의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지만 차량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움직임들이 많아요. 뭐 앞에 이제 위험 신호가 오면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작동시킨다. 혹은 뭐 가속할 구간에선 가속하고 감속할 구간에선 감속한다.
컴퓨터 기술 치고는 단순한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형 반도체가 많이 쓰입니다. 근데 저가형 반도체가 그 내구성도 좋고 고장도 덜 나긴 해요. 당연히 이제 한 개당 가격도 저렴하고요. 차량용 반도체 중에 제일 싼 건 하나당 가격이 몇백 원밖에 안 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꼭 필요하고 차량에 알맞은 반도체가 바로 이런 중저가 반도체죠.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제주 반도체가 계속해서 부각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 가지 더 체크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칩스법입니다. 이 칩스법이 여기서 이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 국회 기재위가 반도체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상회하는 내용의 중심인 K칩스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국회 본회의까지 만약에 이제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재위 소위를 통과한 건데 국회 본회의를 일단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한다. 라고 한다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은 대중견 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 30%까지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칩스법이 통과되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율이 높아요. 그래서 중소형 소부장주에 일단 수혜가 갈 수 있어요. 반도체 장비주, 재료주,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R&D 비중이 높은 기업을 봐야겠죠. 왜냐하면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많이 받으니까요. 예를 들면 칩셋미디어나 유진테크 같은 종목군들이 R&D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칩스법에 따른 수혜를 또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한두 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팁스법이 통과가 된다면 또 반도체주 전반에 대한 호재로서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차트를 보면 장기간의 소외 끝에 상승 추세의 전환을 완전히 시도했죠. 대량 거래가 한 번, 두 번까지 터졌고 오늘은 갭상승까지 터졌습니다. 매물대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가기보단 눌림 이후에 재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죠. 이건 제조 반도체는 전망과 별개로 기술적 분석 상은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물량을 줄이거나 매도했다가 다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점인 38,000원까지 도달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저가 반도체 시장이 다시 열리는 건 맞습니다만 이때는 이제 반도체 랠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진행됐었던 때였으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더 간다고 해도 이제 물량을 좀 줄이고 가시는 게 갭에 대한 부담을 좀 해소하는 그런 계기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못 갔었던 중소형 소부장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중저가 반도체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고 칩스법을 비롯한 반도체 시장의 긍정적인 이슈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낙폭과대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필요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